네, 이번 시간에는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학이란 시스템은 두 가지가 합해져야지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연산 체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연산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죠? 수 또는 식 같은 어떤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 또는 식 체계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우리는 사칙 연산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열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일정한 수를 더하거나 빼서 나타나는 등차 수열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일정한 수를 곱하거나 나눠서 표현할 수 있는 등비 수열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관계는 어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사칙 연산 이외에 새로운 연산으로 이렇게 정의되는 새로운 연산을 우리는 일반 연산이라고 합니다. 일반 연산으로 또는 이항 연산이라고 해요. 이러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외에 어떤 일반적인 규칙을 갖는 수열을 또 공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사칙 연산에서 벗어난 어떤 수열의 일반항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을 배우는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인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 수학적 귀납법을 통해서 이런 일반 연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수학적 귀납법은 뭐냐? 수학적 귀납법은 무엇이냐? 라고 얘기하면요. 우리한테 첫 번째로 첫 항이 성립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첫 항을 알려줍니다. 또는 첫 항이 성립함을 알려줘요. 두 번째는요. 어떤 두 항, 그 항은 앞항과 n항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n항과 그 다음에 n 플러스 1항의 어떤 관계를 표현합니다. 관계. 이를테면 등차 수열이라면 공차가 있다. 공차가 얼마나 라는 관계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이면 공비가 얼마다 하는 관계를 나타내겠죠. 예, 이렇게 나타나는 관계식을 우린 조금 어려운 말로 점화식이라 불러요. 점화식이라고 부르고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새롭게 어떠한 수열을 정의할 때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수학의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이 수열이 성립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된다. 첫 번째 항이 성립하느냐, 또 앞항이 성립했을 때 뒷항이 성립하느냐. 이 관계만 알게 된다라면 우리는 그 수열을 정의하고 또 n항을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점화식이라는 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미 우리가 배운 걸 통해서 얘기해 보면 뒷항에서 앞항을 뺐는데 어떤 일정한 수가 나왔어. 그러면 얘는 뭐예요?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란 뜻이 되겠죠. 그러면 공차를 알았으니 첫 항만 주어지면 우리는 그 등차 수열을 정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뒷항에서 뒷항을 앞항으로 나눠버렸더니 어떤 일정한 수가 되었어 한다라면 얘가 뭐가 되죠? 등비수열이 되는 것이죠. 등비수열이 된다. 첫 항만 주어진다면 우리는 등비수열을 정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운데 항의 두 배가 앞항과 뒷항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면 얘는 뭐예요? 등차 수열인 거죠. 이게 무슨 뜻이죠? 등차 중항을 뜻하는 거죠. 가운데 항의 두 배가 앞항과 뒷항의 합과 같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항의 제곱이 앞항과 뒷항의 곱과 같다라면 두 번째 항이죠. 얘도 등비수열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각각의 이런 한가 항의 관계식들을 우린 뭐라 부른다? 점화식이라 부르는 겁니다. 점화식. 아주 기초적인 점화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기초적인 점화식이 어떻게 되냐면 교과 과정에서 많이 사라졌는데요. 만약에 얘가 어떤 fx 뭐 fn이란 말이 들어왔다 칩시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어떤 공차가 어떤 수열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수열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수열에 따라서 이제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도 뭘 넣으면요. 원래는 공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어떤 시계값이 들어온다면 얘도 공비가 어떤 수열을 이루게 된다. 이런 특징을 갖게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새롭게 정의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초 점화식이 뭘로 바뀌게 되냐면 기본 점화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자, 안타깝게도 이 교육과정은 사라졌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인 점화식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정리할 게 되게 많은데 이게 다 사라지고 우리한테는 이제 몇 가지 안 되는 유추할 수 있는 점화식만 우리가 공부하게 돼요. 그랬을 때 첫 번째가 뭐죠? 예. 뒷항에서 앞항을 뺐더니 어떤 수열이 되었다라는 꼴이죠. 예. 얘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차 수열이라 부릅니다. 제1개차 수열이라 불러요. 아, 물론 지금 교과과정에서 사라지면서 제1개차, 제2개차, 제-n차 개차 수열에 대한 내용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n 플러스 1항이라는 것은 n항에다가 뭐가 되는 거죠? 어떤 수열의 합이다 이렇게 표시하면서 이것을 풀어내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얘를 일반화 처리해서 축차 대입법을 사용합니다. 축차 대입법. 그럼 얘를 통해서 어떻게 n항을 구하느냐? 이렇게 가죠. 자, n에다가 1을 대입합니다. n에다 1을 대입하면 두 번째 항은 첫 항 플러스 f1이 될 것이고요. 2를 대입하면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 플러스 f2,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 플러스 f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쭉 가는데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n번째 항이기 때문에 n 대신에 n-1을 대입합니다. n-1.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요. n-1을 대입하면 여기다 n-1을 대입한 거니까 n항이 되겠죠. 그리고 얘가 n-1항, 그 다음 얘가 fn-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 놓고 더하는 거예요.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쪽 우변을 싹 더해버리면 먼저 생각해 볼게.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잖아요. 우린 변변으로 나눌 건데 얘네들은 양변에 존재하기 때문에 다 사라져요. 이렇게. 그쵸? 똑같은 게 양변에 있으니까 이렇게 없어지죠. 그래서 좌변은 n항만 남게 되고요. 우변이라는 것은 첫 항에다가 f1, f2 해서 어디까지? fn-1항까지의 합을 나타내게 되는 걸로 표시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풀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좀 갖는 친구들은 잠깐 제가 얘의 개차 수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자, 만약에 우리가 어떤 fn이란 개차 수열이라는 녀석이 2n-1이라 해봅시다. 그리고 첫 항이 1이라 한다라면 첫 항은 1이고요. 두 번째 항은 첫 항에다가 얘의 1을 대입한 값 얼마죠? 1을 대입해요. 그래서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항이라는 것은 2에다가 2를 대입하니까 얼마죠? 3이죠. 그래서 얼마가 돼요? 5가 되죠. 그럼 이 차이가 얼마예요? 3이죠. 그 다음 네 번째 항은 5에다가 여기다가 3을 이렇게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5를 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가 돼요? 5가 더해지면서 10이 이렇게 발생하게 돼요. 보시면 이 차이가 여기 원래 공차가 들어가야 될 영역인데 이 공차가 지금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죠. 그 다음 얼마예요? 7을 더해서 17. 그 다음 9를 더해서 26.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라는 거예요, 얘가.
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첫 항은 두 번째 항은 첫 항에다가 개차 수열의 첫 항을 더하면 되고 세 번째 항은 첫 항에다가 개차 수열의 두 번째 항까지 합을 더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n번째 항이라는 건 첫 항에다가 개차 수열의 n-1번째까지 항을 더해주면 n항이 나온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게.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것만 있냐? 그렇지 않죠. 또 두 번째 대표적인 케이스. 두 번째 대표적인 케이스는 n 플러스 1항이 n항으로 나눴을 때 어떤 일정한 수라면 이걸 우리는 등비수열이라 부르는데 요번엔 여기에 수열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fn. 그래서 얘를 좀 정리하면 n항이라는 건 곱하기 fn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비 대신에 어떤 수열이 들어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차가 뭐가 되는 공비가 되는 등비가 되는 수열이 돼서 뭐 정해진 용어는 아니지만 얘를 갖다가 등비개차 수열 뭐 이렇게 편의상 부르기도 했었던 건데요. 이것도 이제 축차대입법을 활용해서 얘기합니다. 자, n에다 1을 넣으면요.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첫 번째 항, 개차의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 곱하기 개차의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 곱하기 개차의 세 번째 항. 해서 n 대신에 n-1을 대입하면 n번째 항이 되고요. n-1 그 다음에 fn-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놓고 얘는 다 곱해버려요. 다 곱해보면 A2, A3, A4 이런 식으로 곱해지고 이쪽도 A1, A2, A3 이런 식으로 곱해지겠죠. 그러니까 양변으로 다 약분이 되겠죠. 동일한 녀석들은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남은 n항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된다? 첫 번째 항 곱하기 두 번째 항 개차의 세 번째 항 해서 어디까지? n-1번째 항까지. 근데 지금 뭐가 살아있어요? 첫 항이 살아있죠? 그러니까 구조만 다를 뿐 여기다 첫 항 이렇게 곱해주고 이게 n항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축차대입법을 이용해서 푸는 정도만 하시면 될 정도로 이쪽 수학적 귀납법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하나 더 우리가 체크하고 가야 될 건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피보나치 수열.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수열인데요.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건 자, 기본 정의가 첫 항이 두 번째 항이랑 같고요. 그것이 모두 1입니다. 그래서 1이고요. 앞에 두 항을 더해서 그 다음 항이 돼요. 앞에 두 항을 더해서 그 다음 항이 돼요. 앞에 두 항을 더해서 그 다음 항이 돼요. 앞에 두 항을 더해서 그 다음 항.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불러요. 피보나치 좀 짝퉁 수열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1, 2 하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항이 1이 아니라 2인 거예요. 이게 원래 피보나치 수열이고요. 이게 짝퉁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야? 3, 5, 8. 그러니까 한 칸씩 땡겨오는 거죠. 많은 친구들이 이제 혼돈스러워 하기도 하는데, 원래 피보나치 수열은 첫 항과 두 번째 항이 1, 1로 동일하고, 세 번째 항부터는 앞에 두 항의 합으로 만들어지는 수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를 귀납적 정의를 하게 되면, 첫 항하고 두 번째 항이 모두 1이고, 뒤의 항은 앞항과 앞항을 더한 거와 같다. 세 번째 항, 그러니까 뒤의 항은 앞항과 앞항을 더한 것이 바로 그 수가 된다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축차대입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페이지 296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개념원리 익히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자, 364번에 1번 봐볼게요. 1번 봐보시면요. 자, 우리한테 첫 항이 2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1항이 2 곱하기 n항 플러스 3이라고 점화식을 줬어요. 그래서 첫 항과 점화식을 통해서 우리한테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한 거죠. 자, 그럼 얘를 축차대입법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n 대신에 n에다가 뭐부터 넣어요? 1부터 넣죠. 1. 그러면 얘는 2가 되죠. 2 곱하기 f1 플러스 3. 그 다음 3. 그 다음 2 곱하기 a2 플러스 3. 4.
2 곱하기 A3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뭐예요? n-1을 대입하면 n항은 2 곱하기 뭐가 되죠? n-1항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변변을 다 더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A2, A3, A4 해서 어디까지? n-1항 플러스 n항까지가 다 더해졌을 거고요. 얘는 2로 다 묶이죠. 2로. 그래서 첫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해가지고 n-1번째 항까지가 이 두 배로 다 묶이고요. 그리고 3이 몇 개 있어요? 네, 3이 n-1개 있는 거죠. 잠깐만, 여기서 n에다 1 넣었고 여기다 n에다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총 n-1개가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가만히 봐보시면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이제 생략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n항이라는 것은 첫 항의 2배 플러스 아니다. 이렇게 쓸까요? 얘를 첫 항을 하나 빼고요. 그럼 첫 항 2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거 원래 2개인데 이쪽에서 하나 없어졌으니까 A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n-1항까지 합의되고 플러스 3 n-1이 이렇게 붙은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n항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뭘 구하라고 했죠? 2항부터 4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선 잠깐 꺾을게요. 요 스토리를 잠깐 꺾고 문제 일단 주어진 환경부터 좀 적응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항은 얼마가 될까요? 예. 두 번째 항이란 건 첫 번째 항의 2배에다가 3을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2 대입하니까 7 되네요. 세 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요? 네. 두 번째 항의 2배에다가 3을 더해주면 되니까 2, 7에 14 플러스 3이니까 17이 되네요. 네 번째 항은 뭐가 될까요? 세 번째 항에 2배에다가 3을 더해주니까 34에다가 3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37이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을 구해봤습니다. 네, 이거 잠깐 런타임을 보니까 요거 좀 논외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로 영상 하나로 끝내려고 했는데 그냥 2개로 분리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교과 과정이 막 바뀌면서 자 우리가 진짜 배우고 가야 될 내용들이 많이 빠져서 여러분들이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더 어렵게 풀게 되거든요. 얘를 제가 아까 n항 구하려다가 말았는데 n항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요. 얘는 지금 여기 숫자가 있어서 이 숫자가 좀 방해가 돼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 m 플러스 1 얘를 뭐 이렇게 묶어주면 플러스 1로 처리할 수 있고요. 그쵸? 일단은 알파 값 찾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알파는 2알파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잡아주고요. 알파는 마이너스 3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알파 값 왜 찾았냐? n항 뒷항에다가 마이너스 3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2로 묶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럼 이 값이 이 값으로 보존이 됩니다. 확인해 볼까요? 이 an 마이너스 6인데 얘 넘어와서 마이너스 6인데 넘어와서 플러스로 바꿔야 되나? 네, 플러스로 바꿀게요. 네, 이렇게 써주면 이 플러스로 부호 반대로 생각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넘어오면 알파 플러스 3이죠. 알파 플러스 3이죠. 이게 는영꼴로 만들어준다. 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얘는 단순하게 요 툴이에요. 그럼 얘가 지금 어떤 모양이냐면요. 얘가 어떤 수열에 3을 더했고요. 어떤 수열에다 3을 더한 수열이에요. 어떤 새로운 수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다른 어떤 규칙을 갖는 수열인데 그 수열이 뭐가 됐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등비 수열이 됐습니다. 앞항에다가 2를 곱하면 뭐가 되는? 뒷항이 되는 등비 수열의 어떤 값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bn이라는 수열의 정체를 살펴보면 얘는 공비가 2고요. 첫 항이 얼마일까요? 자, 이게 bn이죠. 그러니까 b1은 뭐예요? b1은 우리가 첫 항을 알아야 되니까 b1이라는 것은 얘가 뭐예요? n1 플러스 3이니까 첫 항 플러스 3이니까 첫 항이고 5죠. 5. 그러니까 bn이라는 수열은 5 곱하기 그쵸? 공비가 얼마? 2. n-1승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건 bn이 아니라 an인 거죠. 그래서 n항 플러스 3이 5 곱하기 2의 n-1이 되는 거고요. n항이 5 곱하기 2의 n-1승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얘의 n항은 지금과 같이 풀어서 얘가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럼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두 번째 항 얼마죠? 5 곱하기 2 마이너스 3이니까 7이죠. 세 번째 항은요. 5 곱하기 4죠. 4 마이너스 3이니까 17이죠. 네 번째 항이요. 5 곱하기 4 대입하니까 8이죠. 8 마이너스 3이니까 5, 8이 40에서 7 빼니까 37이 되는 거죠. 예,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을 우리가 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구하실 수 있어요. 예. 점화식 내용이 빠지면서 교과 과정에서 사라져서 여러분들이 뭐 축차 대입법 정도만 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걸로 이제 됐지만 원래는 점화식이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첫 항이 1이고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항의 합이 3이래요. 호호호. 자, 그러면 이 수열의 두 번째 항은 얼마죠? 두 번째 항은 자, 두 번째 항이라는 건 이건 빼기죠. 빼기죠.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은 2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는 건 3-an이 되니까 1 대입하니까 2가 되죠. 그 다음 항은 뭐가 돼요? 2를 대입하니까 1이 되죠. 그 다음 항은 뭐가 돼요? 1을 대입하니까 2가 되죠. 그 다음 항은 뭐가 돼요? 이렇게 계속 이게 1이 계속 반복되는 수열이 나오겠네요. 그쵸? 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축차대입법으로 한번 해볼까요? 되는지 안 되는지. n은 1 넣으면 두 번째 항, 첫 번째 항은 3. 그 다음 세 번째 항, 두 번째 항은 3. 그 다음 네 번째 항, 세 번째 항은 3. 그래서 n번째 항 플러스 n-1번째 항은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양변 다 더해주면 일이 커지네. 그쵸? 왜냐면 좌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값이 아니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니까 두 배씩 다 등장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분리해서 나타내겠죠. 그래서 뭐 n항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두 번째 항이었죠. 첫 번째 항이 1이었죠. 그래서 2n-1은 얼마고 1이고 2n항은 2다 이렇게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숫자 넣으면 그래서 첫 번째 항은 1이다. 무조건 홀수항은 1, 짝수항은 2다.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는 것이 어떤 수학적 수열을 찾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3번 봐볼게요. 요번에는 첫 항이 2고요. n 플러스 1항이 n항분의 1이에요. 이건 뭐예요, 지금? 역수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항은 2 넣으면 되니까 2분의 1. 세 번째 항은 여기다 2분의 1 넣으니까 다시 2. 네 번째 항은 다시 2분의 1. 이렇게 되는 어떤 수열이 되겠죠? 맞습니까? 예, 3번 요런 수열이 나올 거다라는 거. 그럼 아까 전처럼 그 짝수 번째항, 홀수 번째항 대입해서 이제 확인하는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예. 4번. 첫 번째 항은 3분의 1. 그 다음 n 플러스 1번째 항분의 1은 n번째 항분의 1 플러스 2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뭐 이것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n 플러스 1번째 항은 한분의 1은 3분의 1 넣으니까 얼마죠? 3 나오죠? 3 플러스 2. 그쵸? 그래서 두 번째 항은 얼마가 됐다? 5가 된 것이고요. 두 번째 항은 5가 됐고요. 잠깐만요. 두 번째 항이라는 건
첫 번째 항 플러스 2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얼마예요? 3이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항은 5분의 1이 되는 거네요. 예, 잘못 얘기했네요. 두 번째 항은 5분의 1. 자, 그 다음 세 번째 항은 상분의 1은 여기 들어올 게 뭐예요? 5분의 1의 역수니까 5가 들어오겠죠? 5 플러스 2에서 얼마가 돼? 7이 돼.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7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 다음 네 번째 항분의 1이란 건 다시 7분의 1의 역수니까 7 플러스 2가 돼서 얼마가 돼요? 9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9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수열은 뭐인 것 같아요? 뭐 있냐면 일반항이 딱 보면 직관적이죠. 3분의 1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2n 플러스 1분의 1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쵸? 얘를 뒤집으면 무슨 수열이 돼요? 무슨 수열이 돼요? 얘의 역수가 바로 등차 수열이 되죠. 그러니까 얘가 조하 수열을 뜻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조하 수열 앞에서 잠깐 언급했었던 그런 수열이었습니다. 5번 봐볼게요. 첫 항이 5고요. 두 번째 항이 2고요. 자, 그 다음 n 플러스 2 마이너스 2 n 플러스 1 마이너스 n항 은 0일 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일단 세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구해 볼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항이라는 건 n에다가 세 번째 항 구하면 되겠네. 세 번째 항이라는 건 n에다가 뭘 대입하면 되죠? 네. 1을 대입하면 되죠. 세 번째 항. 그러면 두 번째 항 플러스 마이너스 첫 번째 항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요? 세 번째 항의 3배 두 번째 항이 2니까 마이너스 4 5니까 마이너스 5는 0 해서 세 번째 항이 넘어가니까 9잖아요. 그러니까 3이 나왔어요. 네 번째 항 구해볼게요. 네 번째 항. 네 번째 항이 3배 빼기 2 곱하기 세 번째 항 빼기 두 번째 항은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네 번째 항의 3배 3, 2, 6, 마이너스 6, 그 다음 마이너스 5 이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5가 아니라 2죠. 2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 얼마죠? 세 번째 항 3, 2, 6,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2 그러면 는 0이니까 네 번째 항은 얼마가 나와요? 3분의 8이 나오나요? 3분의 8이 나오나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볼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사실은 이것도 귀납적 정의 점화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거를 제가 풀까 말까 지금 살짝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3으로 묶고요. n 플러스 두 번째 항 마이너스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 쓰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얼마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이니까 원래 마이너스 2였잖아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n 플러스 1항이 있어야지 일단 여기까지 성립하죠. 그 다음에 얘가 넘으면 플러스 n항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n 플러스 2항 마이너스 n 플러스 1항은 마이너스로 묶으면 n 플러스 1항 마이너스 n항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n 플러스 2항 마이너스 n 플러스 1항은 마이너스 3분의 1 n 플러스 1항 마이너스 n항이라는 점화식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떤 개차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잠깐 또 치환을 합니다. n 플러스 1항은 마이너스 3분의 1 n항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여러분들 눈에 뭐가 보이시죠? 예, 제 눈엔 등비수열이 보여요. bn이란 등비수열이 보입니다. 그러면 b1은 뭐죠? b1? bn을 구하기 위해서 자, b1은 여기죠. 여기 b1은 어떻게 구할 수 있지? b1은 얘니까 n에다 1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a2-a1이 b1이 되네요. a2-a1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니까 bn이라는 수열은 첫 항이 마이너스 3이고요.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수열이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bn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잖아요. an이잖아요. 그럼 얘의 n 플러스 1항 마이너스 a n항은 이게 뭐야?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n-1승이 됐다는 소리가 되는 것이고, 그럼 얘가 뭐예요? 지금 개차 수열인 거죠. 개차. 항과 항의 차이가 수열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아까 전에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요? n항이라는 건 원항의 첫 항 5에다가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항까지 개차 수열을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사실 몰라도 됩니다.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는 이제 안 나와요.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는 안 나오는데, 이런 것이 있구나. 원래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들이 있는 단원이었구나. 라는 정도로 여러분들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6번 봐볼게요. 6번. 첫 항은 1이고요. 두 번째 항이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게, 얘는 조화중항을 점화식으로 줬네요. 조화중항. 예, 조화수열이란 뜻이죠, 얘가.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앞항과 뒷항의 합과 같다. 예, 등차 수열과 어떤 역수관계인 수열을 조화수열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n에다 1을 넣으면 두 번째 항의 두 배는 첫 번째 항분의 1 플러스 세 번째 항분의 1이니까, 자, 그대로 대입합니다. 예, 2분의 1 대입하니까 여기 4 되죠. 1 대입하니까 1이에요. 그것이 이거니까 얘가 3이 나온 거죠. 얘가 3이 나온 거죠. 넘어가서. 그러면 세 번째 항은 얼마가 되고 3분의 1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6번에 여기 3분의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거는 어떻게 구해요? 똑같이 한 번 더 하면 되죠. 세 번째 항의 두 배는 두 번째 항분의 1 플러스 네 번째 항분의 1. 그래서 세 번째 항이 3분의 1이니까 얘가 얼마 나와? 6 나오는 거죠. 6. 그래서 6은 지웁시다. 6은 두 번째 항분의 1. 두 번째 항이 2분의 1인데 그거의 역수니까 2고요. 그게 네 번째 항분의 1이니까 얘 넘어가면 얼마예요? 4죠. 그러니까 네 번째 항이라는 건 4분의 1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얘는 n분의 1이구나. 뭐 눈치채신 분도 알겠지만 이 점화식은 조화수열이란 뜻입니다 라고 하고 첫 항 두 번째 항 줬잖아요. 그러니까 1 쓰면 1을 뒤집으면 1이고 얘 뒤집으면 2잖아. 그러니까 얘 등차 수열은 n이구나. 그러면 얘와의 조화수열은 n분의 1이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그 내용을 알면 이게 쉬워지는데,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 이렇게 잘 찾는 것부터 익숙하게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365번. 자,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에서 11번째 항을 구하여라 그랬네요. 첫 항은 1이고요.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는 건 n항 플러스 1이에요. 자, 축차대입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n에다 1 넣을게요. 그러면 두 번째 항 플러스 첫 번째 항 플러스 2고요. 2 넣으면요. n에다 세 번째 항 플러스 두 번째 항 플러스 2고요. 3 넣으면요. 세 번 정도는 해주는 게 좋죠. 매너죠.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 플러스 2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11번째 항이잖아요. 그러니까 n에다가 뭘 대입하면 돼요? 10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11번째 항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째 항 플러스 2.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n-1 넣으면 n항을 구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얘를 변변 더하면 이쪽에 양쪽에 있는 애들은 다 사라질 테고요. 자, 이쪽에 11번째 항만 딸랑 남고 우리한테 첫 항 플러스 2가 몇 번 있어요? 예, 1부터 10까지 10번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첫 항에다 20을 더해주면 되니까 첫 항이 1이니까 11번째 항은 얼마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2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축차대입법으로 이렇게 푸시면 돼요. 삭제 2번. 요번에는 첫 항이 마이너스 4이고요. n 플러스 1항에서 n항을 뺀 것이 4래요. 자, 똑같이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에다가 1을 넣으면 두 번째 항 빼기 첫 번째 항은 4. 그 다음 2 넣으면 세 번째 항 빼기 두 번째 항은 4. 3 넣으면 네 번째 항 빼기 세 번째 항은 4. 그 다음에 쭉쭉쭉 가서 n에다가 10 넣으면 11번째 항 빼기 10번째 항은 4. 이렇게 나오죠. 자, 뭐 이거 아까 전에 이쪽에 있던 거 이렇게 했을 뿐이에요. 더 해주면 이렇게 없어지죠. 이렇게 없어지죠. 연산이. 그러면서 얘 11번째 항 남고 얘는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첫 번째 항을 뺀 것이 4가 몇 번 나온 거예요? 10번 나온 거잖아요. 첫 번째 항이 이건데 넘어가니까 얼마예요?
플러스 A1 되면서 A1은 마이너스 4니까 11번째 항이란 건 40에서 4 빼서 36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3번 봐보도록 할게요. 3번. 첫 항이 10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항이 9고요. 그 다음 가운데 항의 2배가 앞항과 뒷항의 합이라고 줬어요. 이거 무슨 소리니? 얘는 딱 봐도 등차 수열이 있는 거죠. 등차 수열, 등차 중항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공차가 얼마나 소리예요?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잖아.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3n 첫 항이 10이 나오면 플러스 15 해주면 되겠죠. 11번째 항이란 게 뭐예요? 마이너스 33 플러스 15니까 이거 계산할 때 이거 막 계산하다 틀리는 친구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얘를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0으로 갈라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5가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더하면 마이너스 18이잖아요. 이거 계산하다가 틀리는 친구들은 이제 그걸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그 집중력 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 안 하는 방식으로 연습하는 것을 계속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8입니다. 이건 등차 수열임을 식을 통해서 바로 알아내고 풀어버린 거예요. 알겠죠? 자, 4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뭐 축차대입법이 그 망고의 진리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은 많다. 그 중에 가장 좀 교과서적인 방법이다. 이것도 딱 보면 뭐예요? 공비가 3이라는 점화식인 거죠. 등비 수열이에요. 첫 항 줬잖아요. 그러니까 n항은 첫 항 곱하기 공비의 n-1승 끝난 거야. 축차대입법 할 필요도 없지. 11번째 항은 뭐예요? 그래서 3의 10승. 끝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눈치채시면 바로바로 쓰실 수 있어요. 5번. 요번엔 첫 항이 4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뒷항을 앞항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2분의 1은 이거 공비의 정의죠. 공비. 그러니까 점화식이잖아요. 이것도. 공비가 2분의 1이다 라는 뜻이죠. 그럼 첫 항도 줬어요. 그러면 일반 항은 4 곱하기 첫 항 곱하기 공비의 n-1승이잖아요. 그대로. 11번째 항 구하랍니다. 4 곱하기 얼마예요? 2분의 1의 10승이니까 얼마가 돼? 2분의 8승분의 1. 이거 약분돼서 2의 제곱이니까 2의 8승분의 1 또는 뭐 256분의 1. 그렇죠? 얘는 256으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512, 1024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정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첫 항이 2이고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4래요. 그리고 가운데 항의 제곱이 앞항 곱하기 뒷항이래요. 이거 뭐예요? 어떤 점화식이에요? 등비 중항이죠. 등비 중항. 우리한테 얘가 등비 수열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공비는 몰라. 그래서 항을 2개 준 거야. 왜? 공비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려주려고. 알겠죠? 그러면 일반 항은 첫 항 곱하기 공비의 n-1승이 되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11번째 항이란 건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10승이니까 플러스 되죠? 2의 11승 또는 1024 다음에 있는 2048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개념원리 익히기 지금 정성스럽게 다시 공부하시고요. 함께 필수 예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마무리 지고 넘어올 수 있도록 하세요.